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든스타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개인만 사절을 외치는 우리 증시.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장중 2350선도 깨고 내려갔다가 2360대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냈고 2주 만에 다시 840선까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대선 전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없어진 점이나 국내 코로나19 집단 발병 이슈 등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소문난 잔치였던 빅히 대상장, 이른바 따상을 이루기도 했지만 곧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전 업종의 지수가 하락했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소 전력 의무 구매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요. 특히 에스코넥이나 모아텍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는 시장이지만요. 이를 넘어서서 이를 받쳐주는 모멘텀도 존재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 강할까요? 현재 시장 볼 것 없다라고 닫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발굴하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히든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맞추시고 또 여러분들의 정답 챙겨보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행운의 기회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수익 더블, 재미 더블 시즌4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세워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분석 먼저 해볼까요? 이 증시가 계속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전문가님, 벌써부터 이 증시와 상관없이 강력한 모멘텀을 언급해 주시면서 전략도 세워주셨잖아요. 네. 좀 말씀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제 시장이 좀 쉽게 가면 좋겠는데 8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10월은 아직 모르겠으나 10월도 지금 이제 5일선 추세가 한번 꺾이다 보니까 5일선 추세가 꺾인다고 뭐 시장이 꼭 내려갈 필요는 없는데 꼭 그 추세가 꺾이면은 연속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상당히 좀 갈피를 못 잡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지금 이제 시장의 하방이 좀 열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뭐 얘기를 제가 드렸겠습니다만 이제 바이든 효과가 에너지 쪽에는 좋은데 이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 버리면은 그 미국의 정책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보호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 포용 정책으로 정책선 자체가 변화가 나오거든요. 이거 자체가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소 배출권 협의체에서도 탈퇴를 하면서 이런 환경 부분에 관심이 없다. 그냥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고 했었던 반면에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전 세계의 공통 화제를 가지고 산업군을 이끌려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증시가 이제 역대 신고가를 갱신하고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도 코로나 변수가 있어도 주가를 계속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가 미국을 지켜주니까 미국 기업을 보호해 주니까 또 중국 기업 제재가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미국을 위하니까 미국에는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 대통령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뭐 미국을 아예 내팽개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기업 위주로 흘러가는 정책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중재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이거는 미증시 자체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그 이번 주 장중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음봉 추세에서 반등 전환이 나올 만한 양봉인데 미증시가 양봉을 보이는데도 우리 증시가 못 오르는 부분도 좀 부담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분석가들이 대부분 바이든 체제가 되게 된다면은 미증시는 조정을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 그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이제 5일선이 깨지자마자 추가적인 조정을 오늘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3% 이상의 조정까지도 보였는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전환 포지션을 전환해주면서 그래도 밑꼬리를 좀 주도해줬다라는 측면은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마저 연속 매도 속에 우리 증시 하방을 유도하는 걸로 끝났다면 오늘 이후의 장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빠졌으니까 사볼까 하는 인식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에서는 낮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시장 시간대별 매매 동향인데 2시 전까지는 매도 쪽으로 분위기를 잡고 가다가 거래소 코스닥 마찬가지죠. 2시 후부터는 매수세를 좀 들어올리면서 외국인이 판 물량 강도 부분 금액 강도가 200억이 안 돼요. 양대 시장이. 그러니까 외국인은 별로 안 팔았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도 때문에 시장이 밀린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증시가 외국인의 매수세만 있다라고 한다면 요 추세, 외국인이 사주면 올라가거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럼 외국인에 의해서 상승 추세의 전환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는 가져볼 수 있어요. 다만 지금 해외 실시간 지수대의 움직임을 보면은 유럽 3대 지수가 2%와 그 이상의 낙폭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미증시의 움직임을 대변하는 미니 나스닥과 S&P 선물 지수가 모두 1% 이상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해외 차트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미증시도 5일선이 깨지고 나서 연속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미증시도 5일선이 깨지고 나면은 음봉이 나오면은 좀 조정이 연속적으로 확대되던 스타일의 움직임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증시가 동조해 준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9월 초처럼 미증시가 급락이 나와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갭을 떨어져서 출발하더라도 갭 매우기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시장이 버티고 종목들이 어느 정도 살아서 좀 이 조정 구간들을 오히려 버텨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내일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 글로벌 증시에 좀 끌려가는 장세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는 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예측으로는 오늘장 후반의 외국인 매수는 긍정적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앞으로 11월 이후로 다가오는 시장에 대한 전체 글로벌 투자 분석가들의 부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금값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주는 그런 분위기도 안전자산 효과가 있고 워렌 버핏도 이번 연도 중반부터 금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한번 꺾일 수 있다라는 부담감들을 글로벌 그 최상의 분석가들이 좀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있죠. 나온 뒤에 후회를 하면 늦기 때문에 포지션을 어느 정도는 좀 조절해주는 그런 전략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방어주 쪽이죠.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트 전략을 정말 잘 세워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어떻게 지금 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강태훈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늘 사실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과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금을 사신다고 하셨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먼저 묻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금을 사놓고 나서 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금을 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 금에 투자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봐야 워렌 버핏이야 워낙에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 금값 자체가 변동성이 조금만 올라가줘도 조금만 상승폭을 해줘도
하더라도 이제 금시세가 올라가 준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세 차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주식에 투자한 대부분들은 뭡니까? 사실 소액 투자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뭐 많아봐야 1,000만 원, 아니 뭐 적으면 1,000만 원, 많아봐야 정말 뭐 1억, 2억 이 정도의 자금 가지고서 금을 통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건 좀 사실 불가능하다 보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은 개인들을 많이 털고 가는 구간대예요. 왜? 연말 연초로 다가갈수록 이 물량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 개인들이 털고 가는 구간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늘 얘기했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이 보수적인 접근이라든지 손절로서 잡을 이유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만 보여준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 자. 늘 연말에서 아무리 시장이 급락을 해도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연말에 아무리 급락이 나와도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갈 때는 꼭 시장의 상방을 잡아냅니다. 아무리 급락이 나와도 연초로 넘어가면 시장 상방이 무조건 나와줬어요. 아무리 급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연초는 상방이 나와주고 급락이 나와도 연초는 상방이 꼭 나와줬어요. 이건 제가 늘 여러분들에 강조했던 게 지금까지 시장이 아무리 조정이 준다더라도 꼭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꼭 상방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갔던 이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다시피 2013년도에도 아무리 하방을 잡아도 연초에는 꼭 상방이었고요. 연말 연초는 꼭 상방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차트 지수를 돌려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가 형성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심지어 리먼 사태가 터졌던 2008년도에도 결국 2009년 이 초에는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서 연초 이 넘어가는 구간대에서 이 시장의 상방이 나와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연초로 넘어가게 되면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적으로 상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우리 쉽게 표현하면 큰 손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서 연초로 다가가는 이 시점에서 상장 폐지 시즌을 코앞에 두고 불꽃쇼를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2월, 3월 때 나와주는 게 종목이 아무 이유 없이 100%, 200%, 300% 올라가다가 거래 정지 뭐 이러면서 상장 폐지 넘어간다든지 이런 불꽃쇼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똑같이 올라가주면서 증시가 늘 상방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상장되어 있던 역사일에서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꼭 뭐가 나왔다고요? 증시의 상방이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IT 버블이 나왔던 이 당시에도 꼭 조정이 나왔다가도 다시 한번 연말 연초에 날려줬고요. IT 버블이 꺼지는 이 순간에도 연말에까지 무너졌다가 연초로 다가오는 이 순간에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도 연말 연초 이 시즌에서는 꼭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는 자가 돈을 버는 시장이고 어떤 종목을 잘 매매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오늘 같은 시장도 보면요. 어제 같은 시장도 보면요. 제가 이어지는 방송도 중요하다 얘기했던 게 뭐였냐고 하면 최근에 KC라든지 한솔홈데코라든지 러셀이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TV 방송 이후에도 이어지는 방송 때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시장에서 실제로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상한가한 종목이 3개, 4개가 나왔어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시장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가야 될 종목을 사냐 안 사냐의 차이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고점에 있는 종목 올라타 놓고 시장이 빠지니까 종목이 안 갑니다. 시장이 빠지니까 위험해요.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아무리 시장이 좋든지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든지 가야 될 종목은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될 종목만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야 할 종목인지,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우리가 지금 시장 버틸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저희 히든스탁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요. 저희 수익률 대결 펼치고 있습니다. 또 리얼하고 맹렬한 대결을 위해서 룰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수익률 MVP 배지 제공하고요. 이미 매도 시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이미 매도를 또 진행할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 강력한 룰을 뛰어넘어서 전문가들 치열한 전략 제시하고 있고요. 아주 뜨겁게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수익률 대결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히든 카드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0.1%의 전략 찾으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시즌 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지난 연휴로 인해서 계속해서 또 금요일을 맞이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또 간만에 우리가 금요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한 주간의 수익률을 분석해 보면서 그 성적표를 비교해 보면서 누가 진짜 승자인지 또 가려내기도 하는데요. 내일이면 또 승자의 전문가를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고요. 그를 앞두고서 오늘 수익률 1, 2위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 여러분들 같이 추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상한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차익 실현한 삼육물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으나 아까 전에 우리 그 강태용 전문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분야를 잘 찾고 종목을 잘 찾으면 주가가 조정 추세가 나오는 그 장에서도 급등 종목을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뭐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종목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의 관심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이제 물류 포장이라든지 이런 용기 관련주들이 장중에 강한 급시세를 좀 나타내줬어요. 그래서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단기 급등 시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한 그런 움직임을 보시면 9시부터 11시까지 최고가를 2번 찍어주면서 제가 수익률로 이제 17% 정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좀 알찬 수익으로 조정장을 좀 피해가는 수익이 나오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부분은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중요해요.
장이 조정이어도 확진자 수만 늘어가면 움직일 수 있는 게 코로나 관련주니까 앞으로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장세 변동성이 안 좋을 경우에는 그 부분 포인트에 대한 관련주들 공략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육물산 무려 17%대의 수익률을 챙겨갔는데요. 오늘 이렇게 삼육물산이 빛을 냈다라면은 전일장에는 더 어마어마한 빛을 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림기계인데요. 우림기계를 보면서 상한 전문가님 진짜 장세 무관 강한 종목 전략 소개해 주시는구나 싶습니다. 네. 우림기계 38%대의 수익률 챙겨갔는데 오늘 장에서도 상승 탄력이 좀 나왔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림기계가 방송에서도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지만 풍력 부분에 필수적인 그 드라이브 생산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부품이 없으면은 풍력 터빈 자체가 어차피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풍력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마다 수혜가 된다는 얘기인데 뭐 바이든 효과, 국내 정책 효과를 다 받는 핵심 종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저는 어차피 뭐 장이 조정이 오건 어떤 장이 오건 간에 수익을 주지 손실을 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익을 잘 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림기계 차트만 잠깐 보고 가면은 오늘도 시장이 조정이었는데도 변동성이 급등으로 올라줬죠. 아시겠지만 오늘 급락장 속에서도 급락을 무시하고 올라간 업종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풍력 관련주들이었다는 겁니다. 장중에 급등이 강하게 오후에 나온 걸 확인하셨을 테고 그만큼 좀 전에 강태웅 전문가님 역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떨어진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시장을 이기는 종목 분야를 여러분들이 잘 선정할 수만 있다면 이런 우림기계 같은 종목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림기계에 대해서 추가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메모 잘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빠르게 좀 짚어볼까요? 그래요. 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뭐 지금 매도 안 한 종목들만 다 AS를 좀 해드릴게요. 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실제로 뭐 지금 저도 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었지만 4,000원대 저항대를 뚫어주면서 눌리는 자리 때문에 사실 실제로 지금 자리가 고점이고 다시 조정줬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4,000원 근방에서 다시 차익을 좀 한번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현재 3,500원대를 다시 깨지 않는다고 하면 늘 말했다시피 고점 돌파하면서 물량수하고 다시 올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500원 익절까지 잡고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종목인 유진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유진기업이라는 종목도 보고하도록 할 건데 유진기업 역시도 그냥 늘 설명 많이 드렸어요. 지금 현재 구간대 3,500원, 4,500원 이 사이에서는 박스 구간대를 만들면서 상방 추세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께서 아쉬워할 필요 없이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지금 적어도 이런 추세를 이어갔을 때는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는 강한 시세 한번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진기업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K맥인데요. K맥은 어떻습니까? K맥도 지금 생각만큼 바로 강한 시세를 못 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1,250원, 1,750 이 구간대에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만큼 추가적인 상방 시세 기대해봐도 괜찮겠다 말씀드리면서 1,250원 손절가 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디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2% 급등 마감 긍정적이죠. 디딤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아쉬워요. 강한 시세를 줄 것 같은데 또 못 주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데 디딤은 그냥 1,800원 돌파하면 강한 시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들고 가보시 바랄게요. 디딤은 웬만하면은 조만간 한번 일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려보죠. 1,800원대 이 구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 RNA는 어떤가요? 화승 RNA 역시도 이제 뭐 그 급등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 2,300원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물량 소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300원을 뚫어내면 추가 강한 상승 시세 나올 수 있다 보면서 홀딩 하신 거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승 RNA였고요. 다음에는 비피도인데 비피도는 오늘장 뭐 약세 마감을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에 계속 들어오는 모습 보이네요. 비피도는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냥 길게 가져가시면 괜찮아요. 현재 구간대에서 바로 쏘아 올리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현 구간대 물량 소화 잘하고 있고 22,000원 재돌파했을 때 추가 시세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길게 가져가셨을 때는 충분히 50%, 80%, 100%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비피도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피도 큰 그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SAT
SK인데요. 이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SAT는 어떤가요? SAT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도 사실 시세를 분출해줬던 종목이에요.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오늘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방을 못 잡았다 생각하고 있으면서 물량 소화가 오늘까지 들어왔다 생각하면서 현재 구간대 2,800구간대 깨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 더 노려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자에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800원대 깨지 않는다면 이라고 또 붙여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흐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해요. 자, 다음에는요. 한국선제 알아볼까요?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했다시피 뭐 진양산업, 진흥기업, 뭐 진양 시리즈라든지 진흥 시리즈라든지 뭐 진양폴리 뭐 이런 쪽 관련되어 있는 인물 관련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선제 역시도 지금 이 관련되어 있는 인물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고 가셨을 때 시세 차익 넣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딩 전략 두고 갑니다. 한국선제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살펴보니까요. 다들 전략을 제시하고 그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 두 자리 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공통적이에요. 오디텍도 그랬죠. 오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시세 노려봐도 괜찮습니다. 늘 얘기했다시피 주봉이나 일봉, 주봉, 월봉 다 양호한 상황이고요. 늘 바로 안 간다고 해서 이렇게 뭐 윗꼬리 달고 갭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그 한솔홈데코도 많은 분들이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이랬죠. 막 음봉으로서 갭 두고 무너져가지고 또 강태공 전문가 가지도 않는 거 들고 왔다 했는데 한솔홈데코도 어쨌습니까? 지금 제 말 듣고 사신 분들 벌써 100%까지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 인베니아 역시도 70% 이상의 수익이 났고요. 종목이라는 거는 충분히 갈만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가격 전략만 잘 잡고 들고 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디텍도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태훈 전문가 매번 보유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흐름 짚어주고 추가 전략 세워줍니다. 여러분들 메모 잘해두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새로운 승부수 찾아보러 갑니다. 히든 종목 추리하러 출발할게요. 정답 맞추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 힌트 3가지를 듣고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의 힌트 보시면서 정답 보내주세요. 종목의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고요.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히든 카드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자, 첫 번째 힌트부터 기대감 커집니다. 요즘 정말 필요한 모멘텀 아닐까요? 장세 무관 좀 강한 종목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이 뭐 올라가면 좋은데 또 떨어지면은 대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떨어지는 것도 감안을 하면서 본다면 네. 장이 떨어져도 재료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매매를 하면 되겠죠. 뭐 코로나 관련 부분에 대한 재료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풍력 관련주가 시장을 이기면서 변동성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이제 시장과 무관한 앞으로의 기대 재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중국의 광군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월 11일 이제 바로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된 이 위기도 다른 나라보다도 좀 빨리 극복을 해낸 편이었고 지금 유럽이 최고조 확진자 또 미국하고 남미권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점 속에서 중국은 이미 경제에 대한 재가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여행 확대 전략이라든지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련돼서 뭐 국내에 있는 뭐 대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관련 행사 부분들까지도 지금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광군절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미 관련된 국내 그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 이어서 광군절 직전까지 피치를 이루면서 실적 증가 모멘텀을 좀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은
중국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바이든 효과에 의해서 지금 미국 수혜로 풍력주들이 산업군 종목인데도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 효과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광군절 효과를 노려보는 것은 장이 떨어져도 급등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11월 11일이죠. 네네. 우리나라 빼빼로데이인가요, 그때? 우리는 빼빼로 먹고 있는데 걔네는 물건을 파네요, 그죠? 왜 이렇게 관심 갖고 계셨어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챙겨드릴게요. 제가 그날 나오나요? 날짜가? 예, 근데 네, 마음만 갖겠습니다. 네. 광군절 하면은요, 좀 여러 가지 모멘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뭐 항공, 뭐 호텔, 화장품, 면세점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또 잘 골라봐야 할 것 같아요. 추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국내 대표 그리고 키워드 화장품 네.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추리의 폭이 좁혀집니다. 네, 분야는 이제 화장품으로 낙점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소비주 하면 많은 분야가 있어요. 뭐 밥솥 분야도 있고 아동복지 분야도 있고 뭐 기저귀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젖병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도 있고 다양한 분야들 호텔, 여행, 뭐 맞아요. 카지노 많은데 항공, 맞아요. 옛날에는 다 같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근접년도 1, 2개년도로 들어오면서부터 나머지 분야는 거의 힘을 못 내요. 어떤 중국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슈가 된다면 화장품 관련주가 좀 강하게 상한가 알파라든지 아니면은 연속 급등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좀 이런 중국 효과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주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그중에서도 주도 종목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류의 대부분을 이 기업이 생산해서 공급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OEM 방식하고 ODM 방식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OEM은 상표까지 다 찍어서 직접 그 회사에 주는 방식이고 ODM은 주문한 방식의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해 주면은 그 회사에서 이런 상표라든지 이런 걸 뭐 직접 파는 방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 1,600여 개 상품에 이 종목이 생산지주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는 화장품을 살짝 돌려보시면 이 기업명이 제조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거의 국내에 있는 화장품의 대부분을 이 종목에서 사실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직접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뭐 국내의 많은 유수의 메이커 호재를 직접 수혜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가장 먼저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 많은 분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강태공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사실상에 이거는 뭐 너무 쉬워가지고 다들 정답을 맞추실 것 같아요. 맞추실 것 같고 뭐 정답이 뭐 쉬워서 한 종목이라기보다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뭐 뭐 화장품 관련돼 있는 수혜주 사실 화장품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봤을 때는 몇 가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자꾸 이제 강조한 게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대표적인 거라고 하니까 사실 그냥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 화장품과 같이 움직이는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이 두 개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강태훈 전문가님의 추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추리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저의 힌트 남아있으니까요. 좀 더 해보시죠. 세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 만나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이 정답을 확정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잘 찾아보시면 정답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 어딘가에 보일 겁니다. 어딘가에. 못 찾으시면은 큰일 나요. 못 찾으시면 주식 못합니다. 잘 보이실 테니까 잘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자 많이 왔을 것 같습니다. 상한 전문가님이 힌트 오늘 정말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좀 궁금한 게 항상 좀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좀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좀 두 가지 종목 중에서요. 네. 과거에 한꺼번에 또 종목 전략을 제시하기도 하셨었잖아요. 두 수익률 대결에서. 종목이요? 네.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냥 뭐 하나가 상한가 가면 하나가 준상한가는 상한가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알고 계시다면 뭐 이 정도면 완벽한 힌트가 됐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 잘만 이제 매수해서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도 제가 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셨던 상한 전문가님의 수익률 위력을 보여주셨던 것이 기억이 잠깐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떻게 추리하고 계시는지 문자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상한 전문가님 멋져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설명 너무 잘해주세요. 한국 화장품 제조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상한님 한국 화장품 제조네요. 오, 한국 화장품이 아닌 제조네요 라고 이렇게 또 추리하신 분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한국 화장품 제조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강태훈님 추리짱 정답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다들 이렇게 추리를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세 번째 힌트 기대 중입니다. 한국콜마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다른 의견도 있고요. 당근 한국콜마지요. 라고 보낸 거 보니까요. 좀 두 가지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네요. 추리 계속해 주시고요. 힌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 시작합니다. 역시나 종목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강태공 전문가의 전략,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힌트 함께 보셨습니다. 요즘 뭐 매일 뉴스에 자꾸 올라오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관련 종목들도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중에서 뭘까요? 일단은 뭐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이제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전 힐러리, 이제 그 힐러리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힐러리가 관련돼 있는 수혜주로서 친환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근데 지금 역시도 이제 바이든이 이제 어느 정도 압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이제 승기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이제 상한 전문가님도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인데 사실 저는 늘 얘기했던 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여러분들이 5G를 계속 미래 가치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계속 길게 보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는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길게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거를 무시하고 할 수가 없는 이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사실상에 지금까지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돼 있는 수혜주 특히나 이번에는 과거에 지금까지는 풍력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엔 태양광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돼 있는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풍력이었다면 이번에는 태양광이라고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힌트 좀 더 만나보면서 추리 이어갈게요.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이 두 번째 힌트를 보니까 생각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베니아가 같은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맞아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거의 이제 트럼프 대선 때가 비슷하죠. 그 당시 이제 2017년도, 16년도 이제 이 당시 때처럼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크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크게 수혜받았던 게 이제 힐러리를 통한 모멘텀으로서 수혜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대다수가 그 이후에 크게 시세 줬다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트럼프와 힐러리와의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100%, 200%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3년간의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지금 상방을 돌린다. 그럼 이제 얼마나 상승할지는 앞으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추천드린 종목만 본다 하더라도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을 예시 들어드릴게요.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만 본다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자리가 분명하게 하방 추세가 끝나는 자리였어요. 하방 추세가 끝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도 지금 100% 이상이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인베니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얘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뭐 이전에 얘기한 것까지 다 보면 너무 기니까 인베니아 같은 경우도 하방 추세가 끝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80% 이상 상승폭이 나와줬죠.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역시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락을 했지만 이제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고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만큼 시세를 붙였을 때 이제 바이든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됐든 뭐가 됐든 시세를 붙였을 때 100% 200% 이상의 상승 파동을 가지고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보니까 더욱 기대감은 커집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자랑했기 때문에 또 기억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상한 전문가님, 힌트 네. 함께 보셨죠? 네네. 태양광 어떻게 보고 계세요?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있으신가요? 태양광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다 급등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자랑을 하시네요. 아니 제가 눈여겨봤지 제가 뭐 추천했다거나 눈여겨보고 이런 게 있다. 아니고 네. 눈여겨보기만 했다. 좀 원래 잘 보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면 종목 추리도 좀 잘 해주시죠. 일단 지금 대표 종목들은 그 중대형주들이 다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한 개만 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틀릴 것 같고 저는 중소형주 쪽에서 지금 안 올라가고 재료 갖고 있는 게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우선 대표 종목이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 업체로 분류가 되고요. 근데 많이 올라갔죠. 그럼 얘는 당연히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신성 델타테크하고 뭐 신성 ENG 뭐 얘가 또 태양광 관련 부분으로 대표적이잖아요. 뭐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오성 첨단 소재가 요즘에 좀 태양광 이슈를 받아가지고 좀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올라 있으니까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KC도 핫하게 지금 최근 1개월 동안 태양광 관련주로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뭐 더 있는데 이제 뭐 안 올라간 거를 알려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OCI 3년 동안의 조정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날갯짓으로 출발하려고 한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핵심 종목들 범위에서 중소형주 다른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된 태양광 핵심 재료 전 세계 2위 업체잖아요. 근데 3년 바닥에 지금 주선지지 밟고 딱 올라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태웅 전문가님이 또 이 종목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아니라면은 전 이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 네. 상한 전문가님의 추리를 들어보니까 OCI 정답에 대해서 저도 좀 마음이 쏠리는데요. 강대훈 전문가님 어떠세요? 일단은 방금 신성 ENG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신성 ENG도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늘 이어지는 방송을 통하는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정보를 늘 드렸다 했잖아요. 신성 ENG 차트를 보고 갈게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신성 ENG도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구간대 소개를 시켜드렸고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소개를 시켜드린 이후에 차트를 보면은 다이렉트로에서 200%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렸던 자리가 여기였고요. 이 구간대 소개시켜드렸고 그래서 역시나 신성 ENG 봤을 때 일봉상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렸던 구간대가 이 구간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고 그 이유도 또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들고 온 종목 역시도 신성 ENG가 이렇게 3년 말 하방 추세 끝냈잖아요. 지금 이제 일봉상의 이 구간이 아닐까 어느 정도 이 구간대가 아닐까 싶으면서 앞으로 상승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다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추리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보니까요. OCI라고 추리하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혹은 알파홀딩스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OCI라고 추리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힌트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빛나게 밝은 전기,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이 기업의 이름이 좋은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다날 같은 경우도 뭐 이름만 뜯어보면 다 같이 좋은 날이 뭐 오기를인가 뭐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기업의 이름 정말 좋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진짜 이름 그대로예요. 이름 그대로 해석해보면요. 빛나게 밝은 전기예요. 아니 전기가 너무 빛나고 밝다. 우리가 보통 한자로 쓰면 뭐 빛날 광이라고 하죠. 밝을 명이라고 하겠죠.
그냥 빛나고 밝은 전기다. 그런 종목입니다. 너무 쉽죠. 빛나고 밝은 전기를 찾으시면은 그 전기 그대로 그냥 이름 풀이해서 기업을 만들어 놓은 기업이 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빛나고 밝은 전기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세 번째 힌트 답네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광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광전자 아닌가요?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광명전기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모습입니다. OCI도 굉장히 많고요. 광명전기, OCI, 그리고 광전자 이렇게 좀 나뉘는 모습이네요. 자,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힌트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바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히든카드 화면으로 열어봅니다. 네, 오늘 상한 전문가의 히든카드 바로 한국 화장품 제조였습니다. 제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매매 전략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 심리에 대한 이슈가 이번 연도에 있을 때 보시면은 바로 상한가 갑니다. 차트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기대지로만 있으면 그냥 상한가를 꽂는 종목이에요. 지금 자리도 굉장히 저점으로 낮고 광군절 기대 심리가 이제 극도로 몰릴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장도 안 좋으니까 그 기대 심리는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자, 매매법. 내일장이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시가가 좀 낮게 틀 수도 있겠죠. 그걸 감안해서 36,500원부터 매수 범위가 되어 있고요. 상단으로는 41,500원에 해당하는 4거래일 전 고점까지 잡았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여기 보시면은 최고 고점을 한번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6만 원까지 가거든요. 6만 원까지를 목표 주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직전 최대 저점이 잡혔던 9월 저점 수준인 3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여러분의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강태훈 전문가님, 현재 수익률 1위 독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도 밝게 빛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사실상에 얘기했다시피 당장의 수익률 1위는 안 중요합니다. 지금 뭐 포트에 꾸려진 건 뭐 해봐야 겨우 30%, 겨우 40% 뭐 이런 수익 가지고서야 뭐 1등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은 좀 민망하고요. 늘 얘기했다시피 이제 시장의 상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소개시켰던 종목들 다 이후에 지나서 보면요. 대다수, 물론 100% 할 수 없지만 80%가 넘어간 종목들이 100%, 200% 이상의 상승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TV방송이 끝난 이어지는 방송 통해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익률 1위 잘 지키고 있는 수익률 탑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태공 전문가의 무료 방송 잠시 후 10시 열리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강태공 전문가의 얼굴이 있고요.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버튼 클릭하셔서 강태공 전문가의 무료 방송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힘 키울 수 있는 방법 꼭 얻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들의 히든카드 오늘 잘 찾아보셨나요? 특히나 이번 주 이렇게 상한가 종목을 알려주시면서 또 많은 활약을 했던 수익률 1, 2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찾는 방법에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 10시 강태공 전문가의 무료 방송, 수익률 1위 전문가의 무료 방송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강태공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